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 팽풍산자 198쪽, 이번에는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 같이 해볼게요. 198쪽. 자, 어쩐 부등식이 있는데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얘가 항상 0보다 크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즉 실수 아무거나 실수에 해당하는 아무 숫자를 넣어도 얘가 항상 성립한대. 자, 밑에 거 일단 보지 말고 이 빨간색만 봐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대. 그럼 봐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만약에 a가 0이면 최고차항 계수가 0으로 이렇게 나누는 게 중요하거든요. 최고차항 계수가 0이면은 요런 식이 되지. 그랬을 때 x를 없애버리는 b도 0을 만들어버려. 그럼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a가 0이고 b가 0이고 c가 0이면은 요거 항상 성립해야 하네요. 자, 다시 x가 들어가는 숫자를 x 앞에 있는 개수들을 다 0으로 만들고 뒤에만 남은 얘를 양수로 만들면 얘는 무조건 성립하잖아. 예를 들어서 a가 0이고 b가 0이고 c가 3이라고 쳐봐. 그럼 이 식은 뭐가 돼? c가 3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돼버리잖아. a, b, c 다 집어넣으면은. 그치? x에 무엇을 넣어도 항상 성립하지. 다시 x에 넣을 자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x에 넣어도 항상 성립한다랑 같은 말이 돼버린다고. 그래서 이 a가 0이고 b가 0일 때 c가 0보다 크다. 요 조건이 우리가 간과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얘기를 했습니다. 별표 한번 쳐주고 실수 주의. 여기서 실수는 mistake입니다. mistake. 문제에서 요 조건을 빠뜨려서 틀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먼저 얘기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자세하게 얘기할 그 부분은 두 번째입니다. a가 0이 아닐 때. a가 0이 아닐 때. a가 0이 아닐 때 봐봐. 얘가 0보다 크다. 이게 항상 성립해야 한대. 그럼 봐봐. a가 0이 아닐 때 얘는 2차 함수를 의미하잖아. y는 ax 제곱 이거. 그리고 y는 0은 x축이지. 그럼 봐봐. 2차 함수랑 x축이 있는데 2차 함수가 x축보다 항상 위에 있어야 돼. 자,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2차 함수가 항상 x축 위에 있단 얘기죠. 2차 함수가 항상 x축 위에 있다. 그리고 0이 될 때는 포함되어 안 돼요? 안 되지. 그러니까 접할 때 불가능. 그러니까 접하지 않고 그냥 x축 위에 있는 요런 느낌으로 2차 함수가 그려지면은 x에 내가 뭘 넣든 간에 항상 x축보단 위에 있잖아. 요거는 내가 x에 뭘 넣었을 때 그 y값을 의미합니다. 그 y값이 항상 x축 위에 있으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성립해 버리거든. 그래서 요거를 요 한글로 쓴 조건을 두 가지로 쓰면 돼요. 첫 번째, 최고차항이 0보다 크고 아래로 볼록이고, 두 번째,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실근 x. 자, 2차 함수가 최고차항이 0보다 크고 아래로 볼록이고 판별식이 0보다 작아서 x축 위에 떠 있으면 얘가 항상 성립하지. 그래서 이 두 조건이 정말 중요합니다. 다시 2차 부등식에서 갑자기 모든 실수 나오면서 항상 얘가 성립한대. 그러면은 간단하게 그림 그려보고 판단. 그리고 조건 두 개. 조건 두 개라는 거는 요거예요. 최고차항과 1a, 2d. 최고차항과 판별식. 최고차항 계수. 그리고 판별식. 이 두 개의 부호에 따라서 요 문제가 결정이 된다 이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한 번만 더 정리할게.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0보다 큰 게 항상 성립한대. 그럼 첫 번째, a가 0일 때는 b도 0이어야 되고 c가 0보다 크다. 이거 되겠지, 그치? 두 번째, 아래로 볼 록이고 x축 위에 있으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괜찮죠? 그래서 항상 x축 위에 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항상 성립한대. 크거나 같다. 일단은 a가 0이고 b도 0이고 c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무조건 성립하겠지. 두 번째, 최고차항이 0보다 커서 아래로 볼 록인데 이번엔 0도 0이 돼도 되지. 즉 x축에 접해도 되고 위에 떨어져 있어도 되고 x축에 접하거나 위쪽에 있으면 되니까 요거를 그림을 식으로 표현하면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x축이 이차함수 위에 있을 때는 0보다 작은 경우고 x축과 접하는 경우는 판별식이 0이 되는 경우지, 그치? 이 두 개를 합쳐서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최고차항이 0보다 크고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해되죠? 세 번째, 이번엔 2차 함수가 0보다 작을 때래. 모든 실수에 대해서. 그럼 일단은 a가 0이고 b가 0일 때 c가 0보다 작으면 되겠지. 이건 이해되지, 그치? 요 조건도 기억하고 있어야 돼. 2번 조건. 근데 이제 여기서 하려는 중요한 테마 2차 함수에 대해서, 자, x축이 있고, 야, 2차 함수가 커, x축이 커. x축이 크지. 그럼 2차 함수가 x축 밑에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이 되면 돼, 안 돼? 안 돼. 무조건 아래로 볼록이면은 이렇게 x축 위에 있는 구간이 생기잖아. 그러니까 얘가 안 되고 무조건 위로 볼록이어야 되고 닿으면 안 되겠지. 항상 x축 아래에 있다는 얘기니까. 만약에 이렇게 생겨, 그러면 요건 해당돼, 안 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x축보다 밑에 있으면 좋겠는데 여기는 x축 위에 있는 부분이 생기잖아.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래서 최고차항 계수가 0보다 작고 판별식이 근이 없다는 얘기야. 근이 없다. x축과 만나면 안 된다.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요 두 조건 나오는 거 알겠죠? 자, 지금 얘기하는 것들은 쌤이 처음에 외우라고 했지만 이해가 안 되면 외우고, 이해가 좀 됐다 그러면은 간단하게 그림 그려서 풀 수 있는 구조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암기하지 말고 한번 해보자고. 마지막,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첫 번째, 최고차항 계수가 0이면 b도 0 되고 그 다음에 c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오늘 할 거, 자, x축 밑에 항상 있는데 이번엔 0도 포함하니까 접해도 되겠지. 그래서 판별식이 0이어도 되고 판별식이 0보다 작다 둘 다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겁니다. 항상 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가 나오잖아. 그러면은 조건이 두 개인 거 명심해. 조건 두 개. 요 1번에 해당하는 거 얘기야. 최고차항과 판별식. 괜찮죠, 그쵸? 그래서 방금 쌤이 얘기한 것들을 이해가 됐다면 바로 문제를 풀 수 있어요. 문제를 한번 바로 풀어볼까? 좋아. 377.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항상 마이너스 1보다 크대. 일단 식을 써보자.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뭐보다 커야 돼?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고 식을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근데 얘는 이렇게 변형이 된다? 이렇게 변형이 돼야 한대. 그치? 중요한 거는 이 오른쪽을 0으로 만들어서 x축으로 표현하는 게 관건이야. 그리고 얘는 2차 함수지. 자, 그럼 우리가 배운 게 돼버렸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2차 함수가 뭐보다 커야 돼? x축보다 커야 돼. 그럼 모양이 어떻게 생겨야 돼? 이렇게 생겨야지. 그런데 닿으면 돼, 안 돼? 닿으면 안 되겠지. 왜냐면 0이 되는 부분은 빼야 되나. 그리고 두 점에서 만나도 안 되겠지. 그래서 첫 번째, 최고차항 계수가 0보다 크다. 두 번째, 판별식이 0보다 커, 작아? 0보다 작아야지. 근이 없는 경우잖아, 그치? 자, 1번. 최고차항 계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얘는 조건을 쓰지 않아도 되죠, 그쵸? 두 번째, 판별식 써보자. d는 n 플러스 2의 제곱
빼기 4 2m 더하기 1 얘가 0보다 작다. 이것만 풀면 돼. 4m 더하기 4 빼기 8m 빼기 4가 0보다 작다. m제곱 빼기 4m 얘가 0보다 작으니까 얘가 0보다 작아서 m이 뭐가 돼? 0과 4 사이다. 이게 답이 됩니다. 괜찮죠? 개념만 여기서 말하는 개념만 충분히 이해를 했으면은 문제를 바로 풀 수 있는 신기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좋아. 세 문제만 더 해볼게. 자, 밑에 문제 다 이 내용이니까 천천히 한번 적용을 해보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부등식 얘가 항상 성립한대. 항상 성립. 좋아. 자, 0보다 크다. 그치?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 했어? x축이고 얘가 의미하는 게 뭐야? 2차 함수. 누가 커야 돼? 2차 함수가 커야 하니까 요런 그림이 되면 되지. 빨간색으로 위에다 써보자. 요런 그림이 되면 되겠지. 그치? 닿으면 되는데 닿으면 안 되지. 그럼 첫 번째, 자, 최고차 함계수가 0보다 커야 돼. 아래로 볼록이고. 두 번째, 판별식이 x축이랑 닿는 부분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0보다 작다. 이 두 조건만 쓰자. 첫 번째, 자, 첫 번째, 최고차 함계수가 m/1이네. 자, a가 0보다 크다. m/1이 0보다 크니까 m이 1보다 크다. 하나 나왔다. 그치? 두 번째,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자, 판별식, 짝수 판별식 바로 쓸게요. 요거 자체를 한 번에 보고 그거의 반절의 제곱 빼기 둘이 곱한 거, 이게 0보다 작다지. 그치? 얘를 전개를 해도 되고 m/1로 묶어버리자. m/1 그리고 빼기 3 이렇게 돼야 안 돼. 자, 속도가 조금 빠른 사람은 천천히 일시정지를 하고 이해한 다음에 다시 오세요. m/1 m/4 얘가 0보다 작다. 따라서 m이 1과 4 사이다. 답이 나오겠지. 그치? 자, 그럼 답은 얘만 그런 게 아니고 얘도 포함을 해야 하잖아. 그치? 자, 그리고 여기서 쌤이 간과를 한 게 문제 푸는 조건에서 간과를 한 게 이 최고차항 계수가 문자인 경우 0이 될 때를 고려하자. 이걸 빼먹을 뻔했어요. 자, 최고차항 계수가 지금 m/1이니까 이 세 번째 조건, m/1이 0이 될 때도 이게 성립하는지 생각해보자고. 자, 이게 지금 뭐냐면은 다시 위로 올라가서 요 경우에요. 선생님 두 번째를 항상 먼저 얘기했잖아. 최고차항 계수가 0이 될 수 있는 경우 요 조건도 한번 써보자. 그럼 다시 가서, 자, m/1이 0이면 요 식 자체가 다 날아가면서 뭐만 남아? 3이 0보다 크다. 이게 나오지. 요거 말이 돼, 안 돼? 말이 되지. x에 뭘 넣든 간에 그 x는 없어지고 결과적으로 3이 나오는데 그게 0보다 크니까 m이 1일 때도 만족하는 거야. 괜찮아? 좋아. 그래서 이 조건까지 써줘야 돼.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많이 틀립니다. 자, 최종적으로 얘와 얘를 합치면 되니까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은 m이 결과적으로 1부터 4까지로 답이 나옵니다. 자, 그림 살짝 그려볼까? 1 있고 4 있고. 자, 1번은 얘가 되겠지. 그 다음 2번은 요게 되고 3번은 칠해지잖아. 그치? 그래서 이 세 개를 모두 합쳐버리면 돼. 이 범위를 합치니까 결과적으로 합치면 안 되고, 잠깐만, 이렇게 하겠네. 미안해. 이거는 같은 조건에서 나온 거라서 다시 할게. 요거 두 개만 먼저 하자. 1과 4. 하나가 요거고 하나가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같은 조건이라서 여기서 나오는 것이 1부터 4까지로 나오고, 그 다음에 m이 1이라는 또 따로 쓰는 거야. 그래서 이 두 조건을 합치면은 1부터 4까지 만족한다 라고 답이 나오는 겁니다. 괜찮죠? 그쵸? 자, 이 문제만 조금 더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영상 잠깐 끊었다가 두 문제는 다음에 다시 풀어볼게요. 자, 문제를 보자마자 맨 처음 할 일은 첫 번째, 최고차항 계수가 0이 될 때 생각해 보는 거야. 가능한지 안 한지.
0일 때 가능하니까 m이 1일 때 문제가 이 성립하나,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보고 성립하니까 m은 1이다. 이걸 하나 쓸 거야. 두 번째가 이제 a가 0보다 클 때 판별식은 0보다 작다. 이 조건으로 답이 1과 4 사이라고 나오겠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두 개를 합쳐서 1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다라고 답이 나오는 겁니다. 괜찮죠? 요 부등식부터는 조건이 여러 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 조건들을 어떻게 갈무리하냐가 중요하거든. 그래서 379번은 이런 식으로 쌤이 최종적으로 이 정리해줬던 첫 번째 최고차항 계수가 0일 때, 두 번째 최고차항 계수가 0이 아닐 때 최고차항 계수가 0보다 커져야 되고 판별식은 0보다 작다. 이 조건을 활용해서 얘가 나왔고 얘 나왔으니까 두 개 합치면 된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두 문제는 또 다음 영상에서 또 찍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